타맥행, 때려요 보리를 행. 행은 글의 종류예요. 보리타작 노도에. 그래서 다른 교과서에는 보리타작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시고요. 행이라는 것 자체가 글의 종류라고 그랬죠. 사실적이고 반성하고 묘사합니다. 보리타작하는 노동의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주고 반성합니다. 아, 그동안 나는 못하러 관직에 있으면서 쓸데없는 짓 하고 있었을까? 보리타작,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통해 얻은 삶의 깨달음 and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조선 후기의 평민의식을 반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쎄 빠지게 관직에 나아가 있는 것보다 땀 흘려서 노동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농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시어를 주로 사용하고요. 시각적, 동적 이미지, 사실성,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써놓을까? 이 시의 화자는 관찰자의 입장에 있어요. 농민들의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기승전결 4단 구성이고요.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 보리타작하는 마당의 역동적인 전경, 정신과 육체가 하나 되는 노동의 기쁨, 정신과 육체가 하나 되는 노동을 하는 곳이 어떻게? 낙원이야? 낙원. 천국이지. 벼슬에 몸담은 지난 삶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 농민과 누구? 화자가 서로 대조되는구나. 농민들의 삶이 긍정적이고 화자의 자신의 삶에 대해선 부정적이다. 오른쪽 위에 잠깐 볼까요? 시상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면 요 말도 나쁘지 않아. 선경, 후정. 농민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노동 현장을 묘사하고 정서, 반성이 뒤에 따른다. 작품 소개, 타맥행은 보리타작을 뜻하는 것으로 한시의 한 유형인 행이라는 형식, 형식이 행이다. 건강하고 즐겁게 노동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농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어들, 작가의 친밀함과 애정 어린 시설,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화자는 육체와 정신이 하나가 된 노동이 참된 삶이다. 그와는 반대로 벼슬길에 헤맸던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기승전결 구조, 한국문학, 한문으로 쓰여졌으나 한국문학이다. 밑으로 나와서 정지상의 송이에 한문으로 쓰여진 건데 과연 우리 문학인가요? 고려시대 한문 아니면 그럼 뭘로 쓸겨? 한국문학인 거지. 다음 페이지. 시는 엄청 간단합니다. 옆에 나와 있는 애들이 다 요렇게 쓰여져 있었던 것들이 요렇게 쓰여져 있는 애들을 요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당연히 시험 지문에는 뭐가 나와? 왼쪽 게 나오겠지. 뭐 끄덕끄덕이야. 오른쪽 게 나와야지. 왼쪽 거 나오면 다 죽으란 얘긴데요. 시작해 볼게요.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젖빛처럼 직유법, 뿌옇다, 시각적. 막걸리 동그라미 해놓고 일상적 삶이라고 해놨는데 막걸리 술 담아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풍요로움이야. 큰 사발의 보리밥 높이가 한 자롤세. 밥그릇은 뭔데? 밥그릇에 밥이 30cm 정도 쌓여 있어. 뻥이지. 시각적 심상 과장. 하지만 보리밥을 그렇게 먹습니까? 역시 풍요롭다는 얘기인 거죠. 밥 먹자마자 이 아저씨들은 졸리지도 않나 봐. 도리깨를 잡고 마당에 나서니, 도리깨 혹시 뭔지 알아요? 대충 그리면 요렇게 긴 짝대기야. 여기에 요렇게 얇은 나뭇가지들이 해서 이렇게 때리면 돌고 때리면 돌고 그런 식인 거야. 타작할 때. 밥 먹자마자 도리깨를 잡고 마당에 나서니 농민들의 검게 탄 두 어깨, 구릿빛 피부,
햇빛을 받아서 건강하네. 건강한 농민의 모습. 어떻게? 육체적으로 건강한 농민들의 모습. 옹해야 소리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옹해야 타작하며 부르는 노동요 청각적 심사. 발 맞추어 두드리니 함께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혼자 노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발 맞추어 두드리면서 공동체의 생활이 보여주고 있지. 삽시간에 볼이 나달이 온 사방에 가득하네. 볼이 나달, 건강한 노동에 대한 보상,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노동의 결실. 사방에 가득하네. 먹을 게 많단 이야기죠. 그러면 얘도 역시 풍요로움 해줄 수 있지. 주고받는 노래가락 소리 점점 높아지는데 흥이 고조되고 있는 거지. 왜? 일하는 게 즐거워. 노동의 즐거움. 왜? 이게 조금만 있으면 우리 먹을 게 되는 거니까 풍요로움으로 이어질 거니까. 보이는 것은 지붕까지 날아가는 보리티끌, 껍데기들 확 날아가고 있지. 그 기색을 살펴보니 아까 얘기했죠. 화자가 관찰자의 입장에 있다고. 즐겁기 짝이 없어. 즐겁기 짝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야? 화자지. 화자의 판단. 이 부분이 체크지. 어디?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네. 육체와 정신이 하나 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 너무 졸려. 공부해야 되는데 마음. 너무 졸려. 육체. 일치하지 않는 거죠. 나 오늘 공부 좀 해야 되겠는데? 운동선수. 나 오늘 이거 해가지고 한 200개 해야 되는데 육체가 정신을 받쳐줄 수 있을 만큼 되는 거지. 노동과 정신이 일치되는 것. 바로 마음이 노예, 몸에 노예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야? 낙원이야, 낙원. 바로 여기가 낙원이야. 현실 가운데 즐거움, 진정한 즐거움인 곳.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앞에 요 말이 빠졌죠. 나는 그동안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었을까? 벼슬길, 하찮은 것, 낙원하고 대조됩니다. 나 벼슬길 한다고 아둥아둥 대면서 살 필요 없겠다. 자기 성찰. 됐을까? 앞으로 헤맬 거라고 안 헤맬 거라고? 안 헤맸으면 좋겠는데 뭐 당장 또 안 헤맨 거는 아니고. 왼쪽에 기승전결 구조 확인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탐핵행의 주요 정신. 그렇죠. 요거 아까 제가 써드렸었던 거예요. 선경, 후정. 앞부분은 배경, 묘사. 조금 더 써드렸지. 배경, 묘사. 뒷부분에는 후정. 자기 성찰, 반성. 아, 오늘 무슨 요일이지? 오케이. 아, 요즘 윌라 오디오북으로 파친코 듣고 있거든요. 월수금에 새로 나와서. 고환수 죽을 것 같더니 당장 죽을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그냥 그렇다고요. 농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시어입니다. 농민들의 일상적인 시어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한 거지. 그들의 삶에 화자의 친밀감과 애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작품에 나타난 농민의 정서와 화자의 생각, 즐거워 보여. 건강하고 생동하고 있어. 화자의 생각, 그동안 난 못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었을까? 벼슬길에 몸담았던 자신의 삶을 성찰합니다. 여기 해석된 거 보면 헤매어, 헤메리오라고 하면서 이거 미래형처럼 해석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써드린 거야. 앞에 나는 그동안 이라고. 그래서 일부러 써드렸었던 거야? 뭐야, 하 있었어? 네. 아까 없다고 그러지 않았었니? 다음에는 안 해.
선물. 그 기색을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에 놓게 되지 않았네. 마음이 몸에 놓게 되지 않는다. 육체와 정신이 하나를 이루는 삶이다. 건강한 삶이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육체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낙원이다. 아, 그러면 쌤, 낙원은 벼슬길하고 대조되겠네요. 정답. 다음 페이지. 시상 전개 방식, 요 부분만 기억하세요. 기승전결. 뭐 어디까지 끊어 놓는 것까지 보면은 뭐 너무 좋기는 하겠지만 됐어. 일상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했습니다. 끝. 그 기색을 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걔네들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 즐거워.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었을까? 자신의 삶을 성찰 반성. 됐어.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있어서 이제 체크도 안 할 거야. 밑에 살펴봅시다. 다음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을 자신의 생각을 탐욕행과 관련지어 발표해 봅시다 라고 하지만 이광수의 조선문학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지만 어쩜 이렇게 개소리를 야무지게 잘 써놨을까 라는 느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뭐 어때, 어차피 나라도 팔아먹었었던 놈인데 욕 좀 하면 이렇게. 나중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나라 팔아먹고 그러지 마. 이렇게. 어느 나라의 문학이다 라고 하면 이광수한테 문학이 어느 나라의 문학이냐의 기준, 어느 나라의 문학이냐의 기준은 그 나라의 문, 글자로 쓰이기를 기초 조건으로 삼는다. 중국 문학이 한문으로 쓰이고 영문학이 영어로, 일본 문학이 일본어로 쓰이는 것은 원형 이정, 그것이 기본이다. 조선 문학은 조선글로 쓰이는 것이다. 뭐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 문학은 결코 그 작가의 국적에 따라 어느 국문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쓰인 국문에 따라 국적에 속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문학의 국적은 속지, 그것이 속해 있는 땅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고 글이다. 뒤에 또 이어져 있었나? 없었네. 그러면 이거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삼국지도 한문으로 쓰여져 있으면 중국 문학이지만 그거 우리나라 말로 풀어놓으면 그거 한국 문학이야. 톨스토이가 써놓은 소설도 우리말로 번역해서 조선글로 쓰여져 있으면 조선 문학이야. 아무리 조선 사람이라고 해도 한문으로 써놨으면 그거 조선 문학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 욕했죠? 아, 또 좀 하면 어때? 나라 팔아먹었던 놈인데. 이 글을 쓴 사람의 관점에선 탐욕행을 한국 문학으로 간주할까? 간주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광수의 기준으로 보면 한문으로 쓰였으니까. 그렇죠? 한국 문학에 대한 글쓴이가 지닌 관점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의견을 밝혀봅시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냥 됐어? 또 계속 얘봐야 욕만 하지. 다음 페이지. 중국의 시인 두보가 쓰인 악양루에 올라서, 악양루라고 하는 누각에 올라서 이런 뜻이고, 조선시대 한글로 번역한 작품입니다. 아래 활동을 해봅시다. 우리 어제 당장 오원율 씨가 뭔지 확인했었죠? 오원율 씨 뭐였어요? 5 곱하기 8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기승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수, 함, 경, 미 저는 이 용어를 써드렸고 율시면은 이 용어 자체가 맞습니다. 밑에 애상적 슬퍼요 우국적 나라 걱정합니다. 악양루에서 바라본 풍경과 감회 우국지정 나라 걱정이요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어머 탐욕행하고 똑같이 선경후정이었네. 율시면은 무조건 대꾸 있어야 한다라고 했죠. 대꾸를 활용해 주제를 드러냅니다.
배에 감정이입합니다. 탐액행에 감정이입한 거 있었나? 없었지. 아까 깨끗한 식사에 감정이입 있었나? 있었죠. 꽃에는 없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연결 지으시고. 화자의 정서, 선경후정, 악양루에 바라와서 동정호 주변, 중국에서도 경치 아름답다라고 소문난 곳이죠. 후정, 떠돌아다니니 고독하고 괴롭구나. 나라 걱정되고 고향 그립구나. 등 악양루, 작품 해제라고 되어 있고, 두보가 전란 속에 유람 중이던 57년 악양루에 올라 동정호 내려다보면서 감회를 읊었다. 전체적으로 선경후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연세계와 인간세계의 기쁨과 슬픔이 대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국지정,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요. 향수가 절묘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한시의 점검, 한시 중엔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놨고, 위에 난가 보면 중간본에 이렇게 원문으로 쓰여져 있는 걸 밑에 원문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라고 확인해놨고, 위에 잠깐 볼게요. 옛날 동정호에 물을 듣나니, 동정호의 물 엄청 멋있어 유명해. 소문으로만 듣다가 오늘 악양루라고 하는 누각에 오르게 되었구나. 오나라와 초나라 땅이 동남으로 뻗어 있고, 오나라와 초나라가 동남으로 뻗어 있으려면, 동남으로 뻗어 있으면 그렇게요. 여기가 오나라고 여기가 초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디가 있냐? 우리나라 요렇게 있고 중국이 있으면 초나라가 여기 밑에고 오나라 여기 위쪽에 있었던 나라였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악양루에 서서 이쪽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딨냐? 오나라 초나라가 동남으로 뻗어 있고 하늘과 땅은 밤낮에 떠 있다. 하늘과 땅이 밤낮으로 떠 있다. 하늘이 하루 종일 호수에 비추고 땅도 비춰주고 그런 이야기인 거겠지. 그러니까 아침 되면은 해 뜨니까 뭐 하늘 보이고 땅 보이고 뭐 그냥 그렇다. 친한 벗이 한자 글월 한 글자 써놓은 편지도 안 보내주니 늙어감에 외로운 배 옷 있도다. 외로운 배에 있도다. 누가? 아이고야. 누가 외로워? 배가 외로워. 그치. 사실은 내가 외로운 건데. 외로운 배. 화자 자신의 외로움을 감정이입했습니다. 사호멧 말이, 싸움터의 말이 관산 북녘에 있으니 싸움터의 말 아직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니 헌함 난간에 비겨서 기대어 눈물을 흘리노라. 언제 전쟁 끝날까? 아, 나라 걱정에 우국지정. 친구한테 편지 받아서 친구 잘 지내? 소주 한잔 할까?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친구가 이제 자기 집 소식도 편지로 전해주고 그럴 텐데, 야, 너네 가족들은 잘 있다가 걱정하지 말라. 이런 거. 그래서 뭐 밑에 얘기 나와 있는 거고, 얘네들은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 번 더 확인할 거고요. 네, 다음 페이지.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네들 오나 나오나 안 나오나 뭐 그랬었던 거. 탐액행은 조선학자, 보리타작하는 건강한 농민, 평민적인 시어를 쓰면서 그들의 흥겨움과 즐거움이 있고, 등 악양루, 당나라 현종 때 동정호에서 바라봅니다. 광활하고 장려한 자연의 모습, 애상적 정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고향을 생각하는 향수,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의 정서, 이렇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 아무리 잘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가슴이 와닿지가 않아요. 이렇게 시를 잘 써서 시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이. 시로만 따지면 공자맹자급이라고는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탐액행은 우리 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등 악양루는 아무리 우리말로 번역을 해놔도 우리 문학, 한국 문학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
그 정도인 거고. 됐고, 언해문학, 두시 언해. 됐어? 언해문학은 우리 언문으로 풀어 쓴 문학. 두시 언해는 두보의 시를 우리 언문으로 풀어 놓았습니다. 뭐, 요런 것들. 이렇게. 근데 두시 언해는 한문을 모르고 해석만 보면 확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용만 그러려니 뭐 이런 느낌이 있겠지. 됐을까? 오케이, 수고하셨고.